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현상.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박PT입니다. 오늘은 이 고관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약간의 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이 건강에 대한 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피트니스 센터나 또는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또 런지를 할 때,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 고관절의 통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또한 빈도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 또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어요. 왜일까? 이 본인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한마디로 본인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운동을 할 때도 내 몸에 맞는 정렬과 내 몸에 맞는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육의 타이트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절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분이 있고, 또한 어떠한 분들은 인대나 힘줄의 장력이 남들보다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딱 단 한 가지의 패턴만 가지고, 단 한 가지의 운동 영상만 가지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의 문제점이 거기서부터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관절 사용 전략, 이 고관절을 잘 사용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고관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힙 조인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죠, 이 스켈레톤을 한번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pelvic, 골반이 있고요. 이 골반 아래쪽에 보면은 힙 조인트가 있는데, 힙 조인트라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이 넙다리 뼈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넙다리 뼈라는 구조물의 여기 안쪽에는 이 넙다리 뼈 머리라는 구조물이 있죠. 이 넙다리 뼈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물은 이 관절와라는 구조물인데요. 이 넙다리 뼈 머리와 이 관절와를 총 합해서 우리는 힙 조인트라고, 이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관절은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야 돼요. 다 각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관절은. 그러니까 움직임에 제한이 많이 없어요. 한마디로 굽힘, 벌림, 외회전, 내회전, 모음, 펴, 굽힘, 이러한 원을 그리는 동작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야 되는 인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안쪽에서의 타이트함, 또는 허리에서의 뻣뻣함, 등에서의 움직임 저하, 아니면 무릎에서의 언밸런스, 발목 언밸런스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고관절을 할 때 스쿼트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보통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가장 주요하게 발생되는 현상이죠. 오케이? 또 하나, 내려가요. 잘 내려갑니다. 올라올 때 이 고관절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 움직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살짝 모이면서 올라오게 되죠. 또한 내려갔어요. 한쪽 무릎 이렇게, 한쪽 무릎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은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허리가 움직이는 거. 스쿼트를 할 때는 몸통의 안정성이 필요하고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그대로 올라오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필요한데요. 보통 허리에서 안정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려가죠. 자, 올라옵니다. 내려가요.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관절만 어느 정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스쿼트를 하실 때 내려가요. 허리가 말리기도 해요. 그렇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무릎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고관절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릴 건데, 이 팁만 잘 활용해 주시면 올라올 때, 내려갈 때 좋죠? 또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무릎 좋아요. 오케이. 이러한 동작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고관절, 안전한 고관절을 만드는데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입니다. 자, 매트 위에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손바닥, 발가락, 양쪽 무릎. 자, 여기서 팁은 손목, 팔꿈치, 어깨선이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과 그리고 고관절이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은 발목보다 살짝 벌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내발기기 자세를 잡으면 일반적으로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무릎과 발목이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란히 있거나 아니면 무릎보다 발목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보다는 발목보다 무릎을 살짝 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이 발가락 5개 있죠? 이 5개의 발가락을 꾹 눌러서 발목을 최대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여 볼 건데요. 자, 이때 중요한 팁은 집에 있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집에 있는 뭐 수건이든 비계든 아무거나 좋아요. 내 허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이용해서 제 허리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허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허리 위에 그냥 가벼운 물체를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발기기 자세를 잡아주세요. 자, 우리 어깨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조금 손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턱도 살짝 당겨서 내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준비가 됐으면은 손바닥, 발가락 바닥에 밀착시키고 천천히 내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내려가 볼 거예요. 이때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려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왜냐면 허리에서의 벌써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신중하게. 허리에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발가락과 손바닥을 정확히 이용하시고요. 엉덩이에 살짝 힘을 준다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뒤꿈치 엉덩이 닿을 때까지 그대로 천천히 스톱. 자, 좋아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어느 정도 허리에서의 움직임은 그쵸, 허용을 할 건데 너무 과하게 허리의 움직임이 발생을 해서 내 허리에 있는 물체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범위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넘어가면은 허리에서 조금 움직임이 발생을 해서 물건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 일단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요렇게 내 배꼽이 무릎 사이로 들어간다는 느낌. 오케이. 자, 제가 다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이 발목보다 바깥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발가락 5개는 완전히 세워주셨죠? 그렇죠? 자,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서 등 평평하게 내 어깨랑 귀 멀어지게 세팅하셨고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가 뒤꿈치 닿을 때까지 천천히. 다시 올라갈 때도 엉덩이에 힘주고 발가락, 손바닥에 힘줘서 천천히. 호흡을 같이 해주면 좋겠죠. 들이마시고 넘어올 때 들이마시고 이렇게 우선 고관절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한번 인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한번 10에서 15회 또는 20회 정도 스쿼트, 런지 또는 데드리프트를 하는 동작들을 하기 전에 먼저 시행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고관절 전략 이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제는 이 벽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벽을 이용할 건데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룸에 있는 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벽이 없다라고 하면 벤치나 또는 스미스 머신에 바 고정된 거 있죠? 그 바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벽을 이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우선 벽을 마주보고 무릎선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를 이제 무릎선 자세라고 칭할 거거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가 발가락 5개를 잘 활용했었는데요. 그렇죠? 이 발가락을 5개를 쭉 다시 한번 펼쳐서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해 주세요. 보통은 이 새끼발가락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손으로 수동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도와서 이렇게 능동이 안 되면 수동적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무릎선 자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보다 무릎이 살짝 바깥쪽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아까 손은 저희가 바닥에 이렇게 밀착을 시켰는데요. 오케이. 이번에는 벽을 살짝 대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을 때까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때 팁은, 자, 이때 꿀팁은 손바닥이 바닥에 붙어서 엉덩이가 뒤꿈치로 내려갈 때 내 손은 위로 만세. 오케이. 자, 올라갈 때 손은 다시 한번 벽 밀면서 끌고 오세요. 대신에 내 손바닥에는 거미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절대 벽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거미줄 붙이고 내려갈게요.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손바닥은 만세, 엉덩이는 뒤꿈치. 자, 다시 올라갈 때는 내 손바닥은 벽 밀면서 바닥으로 쓸어내리고 엉덩이는 그대로. 오케이. 원위치. 다시 발가락, 무릎 누르고 손바닥 벽 밀면서 만세. 엉덩이 뒤꿈치까지. 오케이. 다시 한번 손바닥 바닥 벽 밀면서 그대로 끌고 올라가세요. 오케이.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을 밀지 않고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아보세요 라고 할 때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무릎 관절에서 발목 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내려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 대퇴부의 앞쪽이 단축되어 있는 분들도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과 내 엉덩이가 같이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지금 이러한 전략은 이 고관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은 약간 벗어난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고관절만 따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벽에 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아까 어떻게 했죠? 손바닥 밀면서 만세, 엉덩이는 뒤꿈치 닿을 때까지. 그렇죠. 이 포지션이죠. 올라가서는 이렇게 다시 내려갈 때는 손바닥 밀면서 만세. 다시 원위치 할 때는 벽 밀면서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거나, 그죠? 아니면 발가락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등등 이러한 보상작용, 컴펜세이션 패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점만 좀 유의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발기기에서의 고관절 전략, 그리고 우리가 닐링 포지션, 무릎선 자세에서의 고관절 전략, 이런 훈련들을 조금 더 운동 전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쿼트를 해보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스쿼트 또는 런지, 데드리프트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위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그리고 올바른 움직임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